이제 오늘의 그 독서 토론의 이제 그 주제인 100배 주식, 100배거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0분 동안 잽싸하고 이제 바로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100배 주식이라는 게 이제 100배 간 주식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제 주위에 100배를 번 신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77회까지 번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훌륭하신 친구다 싶은 걸 봤는데, 우리는 이제 100배를 한번 돌아보자 라는 책이어서 정말 이제 좋은 책이다. 어떤 분이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먼저 감사를 표하고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하다가 많은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 실패하시는 분들이 왜 망했는지 보면은 그 소박하기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5%만 벌겠다, 나는 뭐 10%만 벌겠다, 이런 분들은 5%만 벌겠다, 10%만 벌겠다는 건 단타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 10%는 단타가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한가에 사서 상가에 파면 60%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뭐 3%, 5% 벌겠다는 거는 그 시장 가치를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난 100% 먹겠다 그러면은 100% 먹겠다는 사람이 단타로 100%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100% 먹겠다, 200% 먹겠다는 친구들은 나는 3년 투자하겠다, 5년 투자하겠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10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50%만 먹고 손절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5% 먹겠다, 10% 먹겠다고 들어가면은 5% 먹어 들어갔다가 30%의 손절이 나오고 10% 먹어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0%의 손절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100% 먹겠다는 친구들은 100% 먹으려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플러스 50%의 손절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50% 먹고 나가겠다 하면서 50% 손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다른 투자 모임 할 때 이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했더니 친구들이, 다시 동생들이 나의 진실을 모르고 형 진짜 손해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고점 대비 50% 손해 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100배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100배를 먹겠다면 몇 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배를 먹으려면 최소한 10년, 15년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주식을 10년, 15년을 보유하겠다는 얘기는 넌 그 회사의 경영자의 자질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들어갔을 때는 진짜 100배를 먹고 들어갔다가 한 50배만 먹고 그냥 손절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배 먹으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올바르게 매수하라, 그리고 보유하라, 무관심과 게으름의 승리라는 건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투자를 해보면은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돈을 많이 날려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무관심하고 게으른 친구들이 뜻밖의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100배를 먹으려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도 잘 버티더라고요. 이게 난 100배 먹은 사람인데 까짓 거 뭐 이 정도 손해야 뭐 용인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5%, 10% 먹겠다는 친구들은 뭐 1%, 2%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잦은 매매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거래 비용만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경제 뉴스 같은 걸 맨날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 시황 분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황 분석을 보면, 오늘도 시황 분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어제 빠진 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선물 옵션 때문에 만기이 되면 올라가고 만기이 안 되면 뭐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주식에 움직이는 동의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아니라 그 단기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할수록 거래 비용만 증가하고 진짜 기업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많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주민이 가셨을 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이주를 할 때 배 타면 배가 이게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오늘 하루 얼마큼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작 이 배가 뉴욕으로 가는 건지 보스턴으로 가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배가 바른 길로 가는지 아니면 이 배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루하루 알 수 없는 그 진폭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따위 거 다 집어치우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배가 바른 길로 간다면 바른 길로 가는 사이에 좀 휘청휘청 하는 거에 대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경애의 마음이라는 소설책인데 그 소설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소책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설픈 뱃사모 해야 되나요? 어설픈 어부는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만 노련한 그 어부는 안개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만선의 기쁨을 얻은 어부는 다시는 농사 짓지 못한다는 아주 유명한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만선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배가 아니라 10배 먹었었던 분 단타를 못 쳐요. 왜냐면 한 번 크게 먹었잖아요. 그 먹으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6배, 7배 먹었는데 뭐터 단타를 쳐요. 그래서 만선의 기쁨 얻은 사람은 농사를 못 짓듯이 한번 크게 이렇게 장기 투자도 벌어본 사람들은 단타를 치라고 그냥 잡고 다녀도 안 친다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시황 분석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시황 분석을 보다 보면은 그게 투자를 열심히 한 거로 착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황 분석을 하는 프로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끊고 그 시간에 다른 거,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보면 20분 동안은 시황 분석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부터 들으시고, 요즘은 마지막에 한 20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딱 끊고 이제 딴 거 일하시고, 그다음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 시황을 볼 만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직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대표이사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영 철학의 책을 갖고 있는지 보셔갖고, 어떤 경영자가, 어떤 퀀터 분석하는 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왜냐하면 100배 갈 주식을 100배 보유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매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재미난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간사가 좀 봐요. 이 사람이 어느 분이신가, 또 사기 치실 분이신가 좀 보는데, 딱 보니까 눈썰매라든지 이거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한 거 봐서 옳은 말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참고하셨던 분이 토머스 펠버스의 주식시장의 100대 1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에요. 아직까지 번역된 거 같지는 않냐 보여서 구글에서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여의도에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반도체 전문가도 있고, 자동차 전문가도 있고, 뭐 선박 전문가, 은행 전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전문가 집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우리는 이거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같은 뭐 베버리지라는 이제 뭐 음료수가 있으면 그거 많이 사 먹으면은, 그런 음료수를 만든 몬스타인가요? 몬스타라는 음료수를 많이 사 먹으면 그런 회사 주식을 사서 10년, 15년 갖고 있을 때 100배를 벌면은 그 정도 수익은 여의도에 있는 접근맨들이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에서 이제 18, 20랑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국어 찾아보고, 이 책을 읽다가 또 이건 무슨 원문에 어떨까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은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투자자들은 분기 시작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신경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전업 투자하신다는 분들 찾아서 이 친구들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분기 실적 엄청나게 챙겨요. 어닝 쏟고 나면은 후다닥 팔아버리고, 어닝 쏟고 나면은 후다닥 이제 추경 매서가지고 몇 프로 먹고 나오고, 그거를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폭망을 했죠, 요즘은. 왜냐면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이제 안 통해요, 그게. 그래서 그 분기 모멘텀을 보고 추격 매수해서 돈을 번 분이 최근 2, 3년 사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추정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이제 장기적인 수익을 내려면은 분기 어닝 소프에 매수가 들어가고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최근에 뭐 가끔 가다가 투자자들 이제 당혹스럽게 만드는 게 사상 최대 시적의 주가가 떡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을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왜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냐면은, 넌 지금은 기존의 가치 투자 시스템이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특히 분기 모멘텀 플레이는 거의 안 통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 책에 나와 있지만, 그 도둑놈이 있었기 때문에 자무세라는 산업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게 되고, 그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올렸던 동영상이라고 발표했던 것처럼 은 투자 같은 경우도 과거 5년, 7년 전에 없었던 투자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은 빨리 지금 도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시장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오늘도 보더라도 뭐 바이오주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변신하지 않으면은 이 100배 주식은커녕 1배도 못 먹는 수가 생기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을 잘 보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분이시고요. 이게 좀 생긴 게 좀 아랍게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회사인데 그것도 100배가 날아갔더라고요. 근데 이거 몬스터라는 음료수 드셔보셨죠, 다들? 네. 우리나라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있는데. 편의점 있어요? 네. 근데 이 책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 음료수 같은 거 먹어가면서 이제 이거 뭐 잘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비슷한 회사가 이제 무학이라는 회사가 이제 97년, 8년대 그때 주도했던 기업인데, 무학이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처음 좋은데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게 소주가 잘 팔려가지고 그건 10배, 12배인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모스트 베버리지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이 회사와 유사한 우리나라 기업은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거 이제 찾아보면 좋은데, 이 100배 주식을 보면은 우리나라 100배 주식에서 그 반도체 소재주가 100배 주식이 나왔나요? 그래서 사이클을 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 중에서는 100배까지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여기 나와 소개된 대부분 기업들도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소개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0배 가입 기업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서프라이 컴퍼니 같은 경우도 10년간 이제 100배가 날아가거나, 가입자 주의할 게 이 부분을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금당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버티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한 2-5달씩 빠진 일이 흔히 있어요, 이게. 그 투자하다 보면은. 그리고 분기 실적이 쏟고 나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 이렇게 우리끼리 같이 투자하는 모임에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어떤 종목에게 추천해 주잖아요. 추천해 줬다가 이때 추천해 주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추천해 줬던 분이 한 석 달만 이제 있으면은 매달 만나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쯤 가잖아, 이때 추천해 주고 이쯤 가면은 날 불러다가 지수 분석을 강의해 주더라고요. 이제 정보점 돌파 못한다, 그걸 초보자분께서. 그래서
그럼 잘 듣고 있다가 손절하셔야겠냐고 막 맞다고 지금 손절하셔야겠다고 그래서 손절하죠. 그리고 쭉 가버리면 이제 잊고 있다가 이제 또 딴소리를 또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 단기적인 변동폭에 메모되면은 결코 크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게 먹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봐야 되는데, 본질 가치를 보려면은 제 주위에서도 FNF로 이제 대박 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넌 FNF로 어떻게 대박을 쳤냐 하니까 오를 때 있잖아요. 오를 때 이렇게 빠졌을 때마다 백화점을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맨날 같은 백화점 가면 얼마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롯데백화점, 뭐 미아점 갔으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점 가가지고 또 물어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건드린다고 이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꼭 참고 이제 거의 끝까지 먹어줘 친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장기 투자하려면 확신이 들어야 돼요. 주가 빠졌을 때. 주가 빠졌을 때 막 그냥 자불안석하고 그냥 제 주위에 친구들 보면은 제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 보면은 급락만 하면은 이제 카톡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갑자기 탁탁탁탁 하면 지금 사태가 긴박하다고 이제. 그래서 뭐가 긴박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한테 이제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막 호두값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주가 딱 뜨는 친구한테, 야, 그렇게 그렇게 사태가 긴박하면은 빨리 회사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럼 전화 안 해요. 왜 너 전화 안 하냐 그러면, 너 지금 사태가 급박하다며. 그러니까 또 급박하다고 지금 주가가 손절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지금 막 황당하게 그냥 정신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를 한번 회사에 전화 한번 해봐라고. 개인도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전화 해보면은 회사 뭐 대답이 있지 않겠냐. 더 급하면 회사 한번 찾아가 봐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특징이 전화를 안 해요. 또 주가 빠진 거는 겁나지만 네이버 등급 게시판을 보더라도 전화 한번 안 해보고 찾아가 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건축한테 설득을 해요. 어차피 상패되면 찾아갈 거다. 피해자 모임 생기면 찾아갈 건데 미리 가보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게 실력을 쌓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천다주에 갖고 200만 달러를 벌었던 이제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어쩌냐. 거전에 좀 썼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기 투자로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전에 쓰셔야 된다. 그리고 저보고 단타 하나 칠 거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단타를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암 3개월 갖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장투 못 하잖아요. 그때 단타를 쳐야죠. 어차피 나는 6개월 내에 죽을 건데 단타를 치면서 재미를 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할아버지처럼 이 책에서는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 했는데,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갖고 장투할 계좌는 아예 그냥 별도 관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별도 관리한 그 계좌에 오염되지 않게 단기 매매할 계좌는 아예 빼놓고. 왜 일단 단기 매매를 하냐면은 사람이 또 단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투자하는데. 그래서 계좌 여러 개 만들어 갖고 단기 매매 계좌도 만들고, 장투 계좌는 아예 HTS도 지워버리고 비밀번호도 지워버리고 사놓고 5년 10년 버틸 만큼 이제 넣어놓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내가 쓰지 않은 비밀번호 만들어가지고 넣고 잊어버리면은 이 정도는 못 벌더라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거 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이거 안 봐야 돼요. 계속 이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자꾸 그 시세에 흔들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그 주가를 5년 10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근데 기관에 있는 분들은 연기금이나 이쪽에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분한테는 보고서를 보내줘야 돼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시장 대비 많이 언더퍼폼을 하면 돈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이건 된다 싶으면은 그냥 와이프한테도 알려주지 마시고 이제 돈을 버시고 돈을 벌고 나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다 시기지출하니까 그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작년 시장이 좀 주식시장이 힘들었지 않았어요, 좀 우리가? 그런데 작년에 돈 많이 버신 친구들 대부분 아마존 갖고 있던 친구들이에요. 아마존 다 100% 이상 수익이 다 냈던 분들인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업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굉장하냐면은 실제로 그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네. 그리고 뒤에 슬라이드 내가 또 잘못 넣어버렸네. 하여튼 아마존 기업도 있고 이건 제가 그 실제 요거 커피캔 포트폴리오에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이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 박컵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160배를 벌어가지고 뭐 있었다라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장기를 갖고 있었더니 장기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대박 종목이 났고 이걸 가득해서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그분 누구죠? 네? 네, 존 태푼턴. 존 태푼턴 같은 경우도 투자했던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분기 실적 잘 나오고 저 PER에 저 PBR 종목을 투자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1달러 이하로 거래됐던 종목 100개를 똑같이 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어차피 2차 세계대전은 어떤 식으로도 끝날 거고 끝나고 나면은 그저 살아난 기업은 엄청난 주가 상승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크게 돈을 벌어서 그 유명한 존 태푼의 템포턴 펀드를 만들었던 분이신데 그럼 생각해보면 그게 투기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커피캔 포트폴리오의 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10개를 투자해가지고 10년 뒤에 뚜껑 열어보면은 그 중에서 망한 기업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그 생존이라는 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은 그 망한 기업들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나온 만큼 엄청난 수익을 얻어주는 게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게 가치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하죠. 가치 투자라면 손해 보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데 손해 많이 봐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은 그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잖아요. 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갈 거라고 계획을 짜는 거고 계산이라는 거는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봐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으면 거기다 베팅을 거는 건데 그 계산을 해서 뭐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 확률적인 계산이 나오면은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인해서 손실을 보니까 아예 커피캔에다가 주식을 이제 현무 추구하고 나면 치고 넣어놓고 잊고 지내버리라는 거야. 한 20년, 10년, 15년. 그러면 그 중에서 깜짝 놀랄 100배 주식, 50배 주식이 나와가지고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반처럼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양반들이 투자를 하면은 이 투자를 너무 그냥 빡빡하게 주인은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방치하고 내버려 둬야지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제 이거는 2013년을 기준으로 이제 미국 평균 기업의 수명인데 이게 6.6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최인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짧은 회사들은 6.6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이 중에 상당한 기업들이 망하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컨터 분석들이 잘못된 점도 설명을 또 드리자면 컨터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기업을 무시하고 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뭐 저 PBR이라든지 뭐 몇 가지 지표를 짜집기를 해갖고 10년 투자하면 이렇게 수익이 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놓쳤던 부분은 뭐냐면은 없어지는 기업들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상폐된 기업만 300개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다 빼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률만 갖고 계산하면 엉뚱한 경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쪽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긴 보는데 여하튼 이제 기업의 생존 수명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한 10년 투자하다 보면은 다들 한 변호사 한 번씩 만났을 거예요. 한번 다 상태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0배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이익이 증가하면서 멀티플이 증가해야 돼요. 둘 다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익도 증가하면서 멀티플이 증가했을 때 이제 뭐 한시의 내추럴 같은 사례도 보면은 그때 보면은 이익이 100배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100배 간 게 아니라 이익은 10배 가는데 멀티플이 10배 가버리면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이익은 25배 증가했는데 뭐 퍼가 5배가 더 늘어나니까 125배가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봐서 100배씩을 갔냐 그러면은 이익도 증가하면서 멀티플이 달라졌다는데 멀티플이 달라진 거 그 업종의 퍼가 10배씩 적용되는 건데 그 업종의 퍼가 25배로 적용된다는 거는 그 시대에 이 업종이 새로운 이제 그 성장성을 부여한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8년 전이면 차등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3, 4년 전이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배 가의 주식들은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이제 국산화 수혜주 같은 경우가 아마도 이익이 10배가 증가하면은 10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멀티플이 10배 주던 게 20배 주고 30배 줘버리면은 주가는 100배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한번 뭐가 불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어준다면은 이제 뭐 100배가 갈 수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은 멀티플을 얼만큼 주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성장하는 거를 봐야 될지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사기꾼 회사들이 있어요. 사기꾼. 이 사기꾼 회사 중에서 IPO를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놈들의 얘기 좀 들어보면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갔다 왔던 기업인데 그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분기 실적이 너무나 개판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따지러 왔죠. 어떻게 이렇게 실적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주식 담당자가 보통 차장급이거든요. 차장 뭐 부장님 분이 주식 담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멀티플을 높게 받으면은 충분히 높은 가치에 상장 IPO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장인 인방에서는 그 장고 좀 마사지를 하면은 뭐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기가 차가지고 그냥 한번 좀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지만 그런 놈을 만나면 야수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치게 좀 따졌는데 그거는 내가 따질 땐 그딴 게 아니라 기업이 해야 될 거는 이익만 잘 주면 된다. 이익만 잘 내면 된다. 거기에 멀티플을 얼마 줄 거는 시장에 맡겨놔야지. 당신이 뭔데 뭐 시장 멀티플을 얼마큼 받으면 뭐 자기가 좀 그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라도 예외 그 기관들 만나서 그냥 다시 마시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해야 될 거는 이익만 높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익만 높아지면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는 우리들이 의도해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기업에서 손에 댈 건 아니고 작전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데 어떠한 이게 뭐 풍문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띄우려는 게 작전인데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작전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1년에 500억 벌던 회사가 5천억을 벌면은 그래서 주가가 2배 가고 3배 가고 10배 가면은 그건 작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작전이라는 거는 돈은 100억 벌고 내년에 100억 보고 내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갑자기 시가총액만 1000억, 2000억, 5000억 1조 가면은 그건 작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100배를 가는 종목 아니면 진짜 우리가 담아야 될 종목은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멀티플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익의 증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멀티플도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둘 다 증가해야지 100배가 간다. 이익은 5배가 증가했는데 멀티플이 5분의 1 투목 나버리면은 주가는 안 가거든요. 지금 건설주가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주도 퍼 4점대 5점 터나잖아요 지금. 근데 건설주가 왜 4점대 5점대인데도 왜 이 모양이냐면은 멀티플이 낮아져 버렸거든요. 멀티플이 낮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시장 그 부동산 경기를 전부 다 암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가서 그 부동산이 진짜 암담할 것인지, 부동산은 정말 그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건지는 모델하우스라든지 이제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도 저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지 보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사서 공부하고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상당한 부분이 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퍼 4점대, 5점대 받는 게 과연 맞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그 건설주에서도 10배 주저 나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이건 잘 내고 있는데 결국 건설 아파트 경기가 이런 게 이제 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퍼 4점대, 5점대 주는 게 40배 가버리면 10배 가는 거고, 거기서 이익이 또 다시 증가해버리면은 곱하기가 돼버리니까 50배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실제 운하기에서 50배까지 간 경우는 저는 이게 GS에서 5배 정도는 먹긴 했는데 한번 갈 때는 그것도 건설도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게 실제 투자를 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MTY 푸드 같은 회사도 보면은 100배, 10년 만에 100배 갔잖아요. 2003년에서 14년까지. 그때 보면 매출액은 7배밖에 안 증가해요. 8배 정도밖에 안 증가했고, 근데 그 주당 순이익은 12배가 증가했는데 퍼 3.5배가 26배 증가하는 순간 100배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 건설주들을 보면은 지금 건설주 중에 3점대 건설주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3.5배, 4점대 받고 있는데 진짜 매출이 증가하면은 이제 100배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0배 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쌍둥이 엔진이라고 해갖고 증가하는 이익과 그 이익에 더한 높은 멀티플 배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는 이제 많이 써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지금 계속 좀 찾아보자. 근데 아까 말한 이제 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지용으로 일부 갖고 있다가 이제 턴을 했을 때 이런 쌍둥이 엔진이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질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무 기업이나 100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SQGLP 기업을 찾아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내가 기자는 안 해놨는데 일단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10조짜리 회사가 100배 가려면 1000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5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700억, 800조의 회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1000억이 넘어가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연기금에다 돈을 맡길 때 사이즈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매력 이상, 100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에서는 이제 너무 마이크로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기업도 투자를 못 하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이익 증가 때문에 시가총액이 투자 적격 등급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수급이 투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퀄리티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3% 5% 먹으려면은 비즈니스를 안 보고도 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100배를 먹으려면은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100배가 가려면은 이 회사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어떤 차별적인 비즈니스 포인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경쟁의 본질, 회사의 본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장성인데, 회사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그냥 시간이 내빼내야 시간 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수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기업들은 시간이 내 편이에요. 그냥 이때는 몸빵하면 돼요. 그냥 주가만 빠지고 시장이 뭐 떡락해가지고 그냥 뭐 코스피하고 사이드카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실적만 좋아지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몇몇 기업들 보면은 주가는 이제 뭐 시장은 급락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 아래꼴이 되고 원위치 다 됐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이 실적이 한번 반짝하고 없어질 기업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골판 기업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한번 실적이 좋아졌다가 바로 꺾이는 게 눈이 다 뻔히 보이면은 실적 발표 전날 팔아버려요. 왜냐면 실적 발표되면 그때 다시 인천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보통 며칠 하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들고 나와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좋은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 뭐 지금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을 사가지고 100배 먹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좀 오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버커 제로웨어부터 해서 100배까지 간 기관들인데 19년 만에 100배 간 기업도 있고 4.2년 만에 100배 간 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 기업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10에서 15년 정도면 100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배를 먹으면은 정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100배를 먹어보자는 건데, 그럼 100배 먹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버텨줘야 돼요. 최단 기간으로 4.2년은 홀딩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자성의 시간을 갖고 집에 가서 한번 계좌 까가지고 내 계좌에서 제일 오래 갖고 있는 종목이 몇 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제일 오래된 종목 중 한 종목은 코덱스 200이에요. 코덱스 200을 한 12년 홀딩했더니 100% 수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코덱스 200을 그 매달 분산해서 매수하잖아요. 손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초보자들 중에서 주식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업 공부할 생각 1도 없다 그러는데 돈을 보고 싶으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코덱스 200 같은 인덱스 펀드를 매달 분할 매수를 10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소액이더라도 꼭 한번 이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뭐 100% 수익은 정말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150%, 200%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실제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봐야 되고 특히 또 와이프나든지 배우자한테 한번 인정을 받아봐요. 그러면은 정말 삶의 희열이 생기고 반찬도 달라지고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그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우리가 보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그냥 나는 넓이도 이렇게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연구개발비 같은 걸 얼마 쓰는지를 봤더니 아마존, 알파벳, 뭐 삼성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엄마 때려 짓길래 작년 우리나라 GM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해요, 이게. 그만큼 아마존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뭐 어떤 회사가 얼마큼 연구개발비를 수출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기업의 질을 알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형편없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연구개발비를 다 추려서 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연구개발비도 야로를 부린 친구들은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다 넣는 분들이 엄청 많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편입했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얼마만큼 들어간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진짜 연구개발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전부 보조금 빼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뭐 벤처캐피탈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벤처캐피탈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할 때 국내 그 기업도 투자하지만 해외 기업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면 100%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외 기업, 저기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 투자할 때는 실사 자체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니 한국 기업은 100% 시사하는데 왜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기업은 시사를 하지 않니? 그걸 봤더니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유럽에 있는 그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회계 조작이라는 거는 거의 그냥 악마 같은 걸 보기 때문에 회계 조작이 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건 다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100% 실사를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은 100%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